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가 최근의 흐름과 또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장 출발 대비해서 탄력도 급격히 떨어지며 하락 전환하는 흐름 확인이 됐는데요. 네. 나날이 증시 변동이 조금 커지는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대응이 너무 어려운 시장이에요. 맞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였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4차 회담 역시나 2시간 정도가 이뤄졌는데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짙어지는 가운데 시장은 어제 혼조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국채금리가 또 급등하자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네. 니켈과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기차 3인방이 모두 다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3%대로 리비안과 루시드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어제 시장에서도 이슈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 또 어제 우리 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가 짤막하게 지금 시장 현황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전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FOMC 앞둔 관망세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쪽 소재 금속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서 앞서 수정 앵커 얘기해 주셨다시피 전기차 쪽의 부진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 또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이 났고요. 16일 러시아 디폴트 리스크에 대해서도 시장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우리 장에 영향을 미쳤던 건 이겁니다. 결국 관련해서 종목들을 들여다보면 한국 정책 기대가 있는 종목들만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노이즈, 대도시를 봉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게 글로벌 장의 전반적인 압박이 됐죠. 반도체주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계속 하락하고 환율 상승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각 증시를 흐름 살짝 보시면 다 내렸습니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좀 부진했죠. 다우는 보합에서 딱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2% 이상 밀렸고 S&P 500도 1% 가까운 하락.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크론, AMD 줄줄이 내려가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국제유가가 오늘 변동이 조금 컸습니다. 장중에 8% 이상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나마 낙폭 좀 줄여서 5%대 하락을 기록했죠. 중국에서 원유 수요가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반영됐는데 일단 베네수엘라에서 증산할 거다라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자 일단 나름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우리 장 코스닥 2% 이상 밀렸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큰 폭의 하락이었고 홍콩항생지수는 테크지수만 놓고 보면 어제 11% 폭락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아시아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죠.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여겨지는 선전이 봉쇄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로이터에서 각각 해외 언론에서 끊임없이 분석 보고서 등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인구 1,750만의 선전,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그리고 선전입니다. 4대 도시 중 하나죠. 일선 도시인데 20일까지 모든 산업과 모든 가구를 봉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중교통까지 끊어버린 상황이고요. 물과 전력 필수 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동이 모두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언론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선전의 조치를 따라하는 국가, 도시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상하이도 준봉쇄 수준의 방역으로 강화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이런 게 계속 된다면 블룸버그에서는 중국의 GDP 절반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나오는 거고요. 중국 내수 회복 어렵다. 우리 기업들 혹은 IT 쪽 각각의 걱정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선전 같은 경우는 중국의 IT 허브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앞서 실리콘밸리라는 별명도 있다시피요. 왜 그러냐면 대만의 폭스콘, 애플의 생산을 맡아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텐센트, 화웨이, 오포, 기판 대표 업체 중 하나인 유니마이크론까지 모두 여기다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데 이게 모두 지금 셧다운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스마트폰이나 또 아이폰, PC 생산 차질을 빚게 될 거고 IT의 핵심 부품인 기판까지도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반도체나 IT 기기에
쇼티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향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한국이 어찌 보면 직접 타격은 좀 적을 순 있으나 중국이 전력난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 제대로 못했을 때 작년 가을경이요. 그때 당시에도 IT 쪽 투자 심리 위축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IT 섹터 또 한 번의 위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시각 있습니다. 반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섹터도 있겠죠. 바로 중국 소비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리오프닝 기대 조금 맛보려고 하자마자 기대할 틈도 없이 이렇게 또 소식이 들려오네요. 선전 봉쇄 소식에 어제 관련한 종목들 거의 다 급락으로 진행이 됐죠. 또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사드 추가 배치 필요를 거론했다라는 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FNF 어제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12% 정도 하락했고요. 호텔신라 또 한동안은 카지노주 좀 분위기 좋았었는데 어제는 또 다 같이 밀려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도대체 선전 봉쇄 이슈 어디까지 해석하고 봐야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흐름이 좋은 쪽 얘기 좀 해볼까요? 얘기들. 네,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서 윤석열 수혜주 지금 일명으로 와이노믹스 수혜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업종이 눈에 띄는데 와이노믹스 수혜주로 건설주, 원전주, 플랫폼주 이렇게 줄여서 건원풀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건원풀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투자뉴스 7 시간에 여러 차례 다뤄드렸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있기 전에 제가 또 전해드렸고 원전주와 플랫폼주도 민영 앵커가 앞서 브리핑을 통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건설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건설주들의 주가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을 앞서 계속해서 밝힌 바 있고 또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많이 오르고 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대형 건설주입니다. 대형 건설주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요. 한 달 동안의 등락률을 보시면 GS건설 25% 넘게 올랐고요. 대우건설도 35%가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특히나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폭이 제한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건설주들이 모두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 또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없는 종목인데요. HDC 현대산업개발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주가가 좋았는데 지금 파란색이 GS건설이거든요.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이 흐름이 같아요. 근데 HDC 현대산업개발만 혼자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1월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어제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한 사실상의 인재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행법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수준으로 처벌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처벌의 수위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서 지금 엄정한 수준이라고 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 혹은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등록 말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1년 6월에 광주 학동 참사도 있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대형 건설주 좋다라고 하지만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심히 또 지켜볼 필요도 있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또 걱정이 클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건설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니까요. KTB투자증권에서는 리포트를 통해서 단기 피크아웃일까 혹은 이제부터 시작일까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KTB투자증권에서는 급등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선은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특히나 원전의 업황이 회복된다라는 부분도 건설주에게 긍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건설이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건설주들을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현대건설에 대해서 과거 호황기를 재현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저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건설주, 지금 좀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다소 부담되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보유자를 위한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진만쌤에게 보유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꼭 한번 여쭤봐 주세요. 네, 어제 염희사님도 건설주 좋기는 좋은데 지금 진입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하셨었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취합해서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전략 추가 세워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시세 좀 짚어보면서 가나 쪽으로 넘겨볼 건데요. 전기차 쪽 종목들이 계속 밀리고 있다는 게 부담이 되고 있죠. 원자재 가격 급등과 그로 인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 앞서 오프닝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그리고 중국 전기차 업체 연일 급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상장 이후 최저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루시드도 52주 최저가 기록했죠. 국내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또 추가 급락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재주들도 모두 5에서 7% 정도 크게 밀리는 흐름 확인이 됐는데 답답하죠. 계속해서 매일같이 전기차 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 안 가나에 이것도 한번 넣어봤어요. 넘겨보시면 전기차 종목들, 자동차 종목들 왜 이렇게 못 가는 것인가,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가 우리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시장에서 어제 티플렉스, UST, 하이스틸, 경남스틸 이런 종목들 잘 갔죠. 니켈과 철강석 가격 급등의 여파, 언제까지 매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점검을 해볼 거고요. 어제 윤 당선인의 정책 기대로 상승한 쪽이 원격 진료라던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일부 AI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도 오늘 저희 시간에 곳곳에 녹여서 전략 챙겨볼 거니까요. 7시부터 개장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전략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양한 이야기들 정리를 해볼 텐데 오늘 수정 앵커는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또 새벽 사이에 전해진 뉴욕 증시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을 또 잘 세워가면 또 마음이 좀 어느 정도는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네, 개장 전 꼭 점검해야 되는 이슈들 이분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여러 질문들을 저희 준비해 뒀습니다. 앞서 같이 브리핑 시간 함께 하셨잖아요. 네. 각오되셨습니까? 준비는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이 얘기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선전의 락다운, 추가 영향,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처음에는 그냥 단순 중국 소비주 정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의 IT 허브니까 결국 또 공급망 위협의 요소인가 싶어서요. 일단은 보시면은 중국 선진시 락다운 했으면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제 한 군데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조금 더 이런 관련된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언제든지 이제 어디시 호르로 상하이 혹은 이제 북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다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하이도 중봉쇄 수준으로 방역 올렸다고 밤에 또 전달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슈들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 소비재들은 단기간 악재가 마무리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리스크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 이제 IT 쪽을 보시면은 단기간으로는 악재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선진시 같은 경우 이제 기판 쪽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 업체들은 대부분의 생산 라인을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판 니즈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쇼티지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만약에 비싸지게 된다면은
단기간 기판 쪽 업체들에 대해서는 호재가 있을 수도 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이런 작은 호재에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난해 혹은 올해 합쳐서 기판 쪽에서 증설을 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바이콜을 외칠 수도 있다. 다만 지수 자체의 흐름이 좋지 않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 수급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좀 악재가 이어질 종목이 중국 소비재 관련주죠. 네. 이제 어제 장에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 거기 의류 관련주까지 계속적으로 급락을 했는데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동안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 계속 타면서 화장품, 거기 추가적으로 의료까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었는데 어제 정말 여지없이 좀 두들겨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슈가 조금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보시면은 중국 쪽 매출이 항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네. 같은 경우 그죠? 그죠. 이제 LG생활건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레 그룹주죠. 아모레 그룹주도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합쳐서 거의 80% 가까이 대부분의 매출이 거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어제 급락해서 싸다고 덜컥 주시면은 정말 탈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섣불리 매수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 보통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크게 진행이 안 된다는 가정했을 때 3월 말 정도 경에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장점이라고 하면 중국 쪽에는 봉쇄를 할 때 정말 강하게 합니다. 네. 이 정도 예를 들어 바깥 봉쇄인데 바깥으로 나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막 단기간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지만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사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래도 의류주 쪽이 조금 더 좀 편하다. 그래도 이제 의류는 봉쇄가 돼도 사시는 분들은 사시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고 화장품주들은 당분간 매수세는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중국 소비주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당연히 좀 네. 조심하고 메리트 없이 좀 보고 있다가 그중에서 그래도 조금 지켜보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사보자 하는 쪽이 의류주인 거죠. 네, 그죠. FNF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향 매출이 일부 FNF 일부 있지만 네. 그래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 전체적으로 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일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제 FNF 같은 경우 이제 주식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유동성이 4월 정도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동안 비싸서 못 샀는데 이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FNF를 좀 최고의 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NF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슈 속에서 들여다볼 종목이 있다면 이거고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어보면 건설주예요. 잘 가는데 이 중에 이제 또 GS건설은 막 연중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이러니까 부담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HDC 관련해서는 또 급락 나오니까 그것도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건설주 너무 잘 갔습니다. 올해도 정말 잘 갔고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는 신규 매수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왜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좀 더 각광을 많이 받냐면은 재건축할 때는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이 붙는 이제 또 대형 건설사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메리트까지 같이 가지고 있을 때 프리미엄이 붙는 대형 건설사들이 훨씬 더 입찰에 있어서 조금 더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붙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부분에서 과연 건설주만의 모멘텀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모멘텀이 존재하는지가 앞으로의 주가 상승 향방을 좀 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GS건설, 이제 DLE, 현대건설 다 주가 흐름은 좋지만 계속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신규 매수하기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재 관련주들이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원자재 관련 가격 상승이 부담이 됩니다. 네. 당연히
부담이 돼서 1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적 비수기 때 오히려 좋을 것 같고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는 시점부터는 단기간 조정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치 일정을 보시고 발표하기 이전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고 당연히 일부분의 수익성 악화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단순 기대감으로 오르기에는 현재 주가는 충분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신규 매수 좀 자제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종목이 더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하냐 그럼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부분의 원전 건설이 현대건설이 다 했습니다. 거의 독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추가적으로 SMR 관련된 수주도 계속적으로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건설의 원전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전략은 편입도 일부 가능을 하지만 조정 시 매수하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DL, ENC 말씀을 드리면은 건설의 수소 플랜트 사업을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해외 수주 쪽에서 굉장히 좋은 거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수소 모멘텀 합치게 된다면 그래도 주가 탄력성은 강하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말씀을 드린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악재가 이제 시작 마무리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즉 가장 건설주가 좋을 시점에 혼자 소외를 받았다는 것은 건설주가 좋지 않게 될 경우에 주가 하락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다고 덜컥 사시지 마시고 이제 이 종목은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건설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 업체가 지금은 건설 섹터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건설 섹터의 부담인 상황인 건데 제발 이런 종목 선택할 때 용기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이 종목 저점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꼭 주의 주신 내용들 잘 당부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진만스픽 가기 전에 네. 저희 앞서 가나 안 가나 질문들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는 진만쌤이 좀 해결을 해주세요. 비철금속 있었고 전기차 자동차 하락 있었고 원격 진료 혹은 인공지능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오늘은 민영 앵커님이 궁금하신 거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과 사실 저희가 2차 전지랑 비철금속 얘기는 해봤었으니까 뜬금없이 이제 물론 윤 당선인 정책 관련한 기대감 모멘텀인데 어제 또 원격 진료나 혹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올랐잖아요. 요거 당기시세요? 저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정책적인 조금이 얼마 정도? 얼마 전 그러니까 시세 분출을 훨씬 더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일단은 원격 위로 관련주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AI, 빅데이터 관련주들도 같이 올랐는데 원격 위로 관련주는 이제 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그런 모멘텀까지 같이 나오면서 산업 자체가 오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들이 거의 시세를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 반짝 올라서 주가 고점 만들었다가 지금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데 시세 분출은 조금 더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원격 위로 관련주 먼저 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 빅데이터 AI 기반 관련주들을 보시면은 어제 마인즈랩을 필두로 해서 일부 시세를 분출한 종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스타트업 기반이어서 매출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야 돼요. 일부 종목은 뭐 관리 3월 이제 말에 있을 관리 종목에 편입된다는 그런 기사들도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위주로 매출 한번 보시고 조금 이 부분이 해소가 좀 되거나 아니면 그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은 올 한 해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다 안 가나 이렇게 돌발성으로 질문을 드려봤고요. 답변을 주셨는데 내용 잘 한번 정리해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진만스픽 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2차 전지 급락. 급락하고 저희가 전략을 많이 세웠는데 참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가격 정가가 가능한 업체 그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매수기에 안 위험할까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제의 급락은 되게 뜬금포였어요. 이미 어느 정도 시세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갑자기 외부로 좀 노출이 되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락을 함에 따라 2차 전지 전체 섹터를 다 끌어내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들을 공략을 해야 되냐? 전 성장성을
증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과 추가적으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워낙 많은 그 안에 소재 업체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섹터만 공략을 좀 해보자. 이미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양극재, 응급재 기업들도 좋지만 좀 전해질이나 전해액 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해질, 전해액 쪽에서도 사실 어제는 네. 뭐 많이 빠졌어요. 동아기업, 첨보 다 내려갔거든요. 뭘 골라야 돼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첨보랑 이제 엔캠 정도 제가 뭐 워낙 좋아하는 종목에서 많이 다루기도 하지만 왜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냐면은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가 전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을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는 급락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점 부분이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어차피 시장에 노출은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급락이 나온다면 이런 기업들은 매수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첨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요하게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적정 매수가로는 한 25만 3천 원 정도가 한번 주요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이 더 밑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한번 AS를 통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은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공장 증설을 했는데 판가 전이를 너무 빨리 해버리는 바람에 원자재 급등 상황에서 전혀 이 부분이 판가 전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대가 돼서 1분기 실적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이 붙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공장 증설도 많이 하고 있고 해외 배터리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단순 이런 급락대 주업을 기업이 어떠냐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대해볼 만한 기업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적정 매수가로는 거의 연저점이죠. 이제 신저점 부분인 7만 7천 원 분야가 부분이 한 번 정도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왔던 가격대가 매수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어느 정도 내림이 나왔을 때 사볼 만한 가격대까지 함께 설정을 해주신 거니까요.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주만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